롱펠로우 시 가운데 화살과 노래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오히려 옛날일수록 옛날에 학교를 다녔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 시를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먼저 한글로 그 내용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화살을 허공에 쏘아 보냈지. 땅에 떨어졌겠지만 어딘지 알지 못했어. 너무 빨리 날아가는 화살을 내 눈이 쫓아갈 수 없었지. 노래를 허공에 띄워 불렀지. 땅에 떨어졌겠지만 어딘지 알지 못했어. 누가 날아가는 노래를 따라갈 만큼 예리하고 강한 눈을 갖고 있겠어. 오래오래 뒤에 어느 참나무에서 아직도 부러지지 않고 박혀있는 화살을 보았지. 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친구의 가슴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 이런 시입니다. 시라는 것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 나름대로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삶에 비추어서 감상을 하는 것이죠. 나는 이 시를 소개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분명 찾아보면 좋아하는 시 가운데 하나다.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떤 의미로 왜 좋아하는 것일까? 흔히 서양에서 들어온 어른을 위한 동화 이런 데 보면은 굵은 나무 밑둥에 하트가 그려 있고 거기에 이름이 쓰여 있고 또 화살이 박혀 있는 그림 이런 것이 그려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 추억으로 또 친구의 가슴에 나의 노래가 남아있다 하는 감정적이고 감상적인 그런 기분으로 이 시를 좋아하는 것일까? 그렇게 여러 가지로 궁금해졌습니다. 서양에서는 이 시를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르칠 때 하고 그리고 적어도 고등학생 이상 그리고 성년들, 대학생을 상대로 할 때는 전혀 다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르칠 때는 간단히 이렇게 하는 것이죠. 좋은 말과 좀 사나운 말과 이런 말을 가려서 써야 한다. 그런 뜻으로 이 시를 쓴 것이다. 이 시의 내용은 그런 것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풀이도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어렵지 않은 정말 어렵지 않은 영문시이기 때문에 그냥 더듬더듬 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직접 원문을 읽어보기로 하죠. 시의 제목은 그대로 The Arrow and the Song, 그래서 화살 그리고 노래 이렇게 등위 접속사 and로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시를 쓴 사람은 화살과 노래를 차별하지 않고 동급으로 보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롱펠로우의 이름은 헨리 워즈워드 롱펠로우, 이렇게 긴 완전한 이름도 이번에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이제 시의 본문입니다. I
shot, 쏘다 이런 뜻이 있죠. I shot an arrow. 그러면은 자기가 쏜 그 화살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화살 하나를 쐈다. into the air. 공중으로. 이 공중이라는 것은 세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한 번은 화살을 공중에 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상습범일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쏘고 또 한 번 쏘고 그러지 않았겠는가. 이제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화살이 화살은 영원히 날아가지 않는다 하는 말도 있죠. It fell. 그것은 떨어졌다. To earth. 이것이 이제 땅이라고 우리가 눈으로 보면 그냥 지면으로 어딘가는 날아가다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활처럼 정말 활 모양으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다가 떨어지는데 여기에 earth, 지구라고 또 풀이를 해도 그것도 또 괜찮겠죠. 결국 그것은 지구에 떨어졌다. 이 세상에 떨어졌다. I knew not where. 어디 떨어졌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렇게 됩니다. 화살을 한 개를 날려보냈는데 어딘가는 떨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이 시인은 그게 어디 떨어졌는지 모르겠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대죠. For so swiftly it flew. 너무 빠르게 날아가서 the sight, 나의 그 시야에서, 나의 그 눈으로는 could not follow, 쫓아갈 수가 없었다. It in its flight.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걸 바꿔보면 어떨까요? 말이라는 것이 한번 발화라고 하죠. 내가 말을 밖에다 세상에 놓아 보냅니다. 내가 글을 써서 세상에 내보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넓게 퍼지는지 확인할 수가 없죠. 바로 그런 상황일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I breathed. 이거는 이제 호흡을 하다, 숨을 쉬다, 발성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송. 이번에도 더송이 아니고 어송입니다. 노래를 한번 이렇게 웅얼거렸다, 불렀다, 읊조렸다. Into the air. 공중에다 대고 세상에다 대고 내가 노래를 좀 이렇게 불렀다. 그랬더니 그게 또 it fell to earth. 그것도 땅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노래가 왜 땅으로 떨어질까? 하기야 소리가 가다가 어디선가는 이제 희미해져서 사라지겠죠. 그것을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게 earth, 이 지구에 떨어졌다. 지상에, 이 세상으로 떨어졌다. 원래는 내 그 성대에서 만들어낸 소리가 바깥 세상으로 갔다. 떨어졌다는 뜻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늘로 한없이 날아가서 우주로 가버렸다면 어디로 갔는지 그야말로 알 수 없죠. 그런데 분명히 지상에 떨어졌다. 지상 어느 지점에 도달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누군가에게 도달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I knew not where. 어디에 갔는지, 어디로 떨어졌는지 나는 몰랐다. 할 수 없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For who has sight? 누가 그것을 볼 수 있겠느냐? So keen and strong. 하여튼 그걸 날카롭게 매의 눈처럼 쫓아가서, 그리고 정말 힘세게 쫓아가서 이걸 잡을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이죠. That it can follow the flight of song. 이 노래를 쫓아가서 잡을 만큼 그럴 수 있겠는가, 할 수 없었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노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가수도 아니고 시인이죠. 그러니 노래는 시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낫겠다. 그래서 세상에 시를 내놨더니 이게 어딘가에 가서 닿았는데 나는 그 시를 누가 들었는지 누가 읽었는지 알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좋은 말, 나쁜 말, 예를 들어서 화살은 아주 사나운 말, 공격적인 말, 그리고 노래는 부드럽고 좋은 말, 이렇게 보면 한 가지는 후회를 해야 하겠죠. 근데 롱펠로우는 화살이 가서 어느 지면으로 떨어졌다. 그거 누가 맞았으면 어떻게 하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가 비유를 한다 하더라도 화살이 떨어지면 누군가가 다칠 수 있지 않겠는가? 화살이 나쁜 것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걱정하지 않는다. 분명히 화살이 내려가서 어딘가 꽂혔을 텐데, 어딘가에 떨어졌을 텐데,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히 화살은 누군가를 쏘아서 맞추는 것이고, 시는, 노래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 그것이 이제 단계를 높여 갈수록 아주 쉽게 그렇게 분할을 해버리게 되면 생각의 폭이 좀 좁아지고 제한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다 끝까지 지켜봐 주마. 이런 마음으로 글을 읽는 것이 좀 더 권할만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연입니다. long afterward. 그리고 나서 아주 오래 지난 뒤에 in an oak. 어떤 참나무에서 I found the arrow. 그 화살을 찾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별거 없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참나무에서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쏜 그 화살을 찾았습니다. 미리 한 가지를 이야기하죠. 이 참나무는 화성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참나무는 지구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죠. 오래전에 날려보낸 그 화살이 결국은 이 세상에 있더라. 그런데 발견을 한 겁니다. 롱펠로우는 뒤에 이렇게 붙입니다. I found the arrow, 쉼표를 찍고 still unbroke 하고 느낌표를 붙였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오래 지났는데 아직 안 부서졌다.
멀쩡하게 그 화살이 그 참나무에 박혀 있더라.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그러면 이 화살과 참나무의 관계는 무엇인가? 롱펠로우는 어째서 여기에 느낌표를 붙였을까? 힌트를 주자면, 아니, 내 생각에는 굉장히 기뻤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And the song. 그 노래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노래는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노래는 공중에서 사라지면 끝이죠. 녹음을 해놓지 않는 한은 찾을 수 없는데 시인은 노래 이야기를 합니다. From beginning to end. 처음 시작하는 첫 소절부터 마지막 소절까지. I found. 찾았습니다. Again. 또 찾았습니다. 화살만 찾은 게 아니죠. 노래도 찾았습니다. In the heart of a friend. 또 a friend죠. 내 친구면 더 friend여야 하겠죠. 뭐 친구가 많아서 a friend 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구체화되고 특정이 되고 있죠. 옛날에 그 노래를 들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지니고 있는 친구. 그런데도 a friend입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되겠죠.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이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스란히 찾았습니다. 이런 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엇인가? 이 간단한 시를 가지고 외국에서는 뭐 평생 이걸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가지고 논문을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를 원문을 읽어봤습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이것을 혹시 화살은 좀 직설적이고 그리고 강하고 단도직입적인 그런 논설문 같은 것, 그것을 가지고 말로 옮긴 연설 같은 것, 그런 것이라고 치고 노래는 시라고 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살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쏘고 나면 그게 어디로 갔는지 확인할 수 없을 만큼 휙 가서 사라진다. 노래도 그렇게 사라진다. 시인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멀리 가서 눈으로 잡을 수 없이 확인할 수 없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사라진다. 우리말에도 있죠. 쏜살같이 사라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사라졌는데 언제 그것을 확인했느냐 하면은 롱롱 아주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주 나중에 이걸 발견했는데 어땠습니까? 중요한 것은 희미해지지도 않고 이 화살이 힘이 없게 삭아서 부서져 버린 것도 아니고 원래 그 모습으로 탄탄한 화살로 그대로 있었고 노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빠진 부분 없이 그대로 있었다. 그대로 아주 강하게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있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시인이 혹은 글을 쓰는 사람이 어떤 사상을 언어나 문자를 통해서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내보낸 사람, 글쓴이나
말하는 사람의 손을 벗어났죠. 세상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도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상에 이것이 있더라. 그러면 세상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참나무에 화살이 와서 박혔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죠. 참나무가 있는 이 세상은 화살이 날아오기 이전의 세상과 다른 세상이 되었다. 화살이 날아옴으로써 화살이 박히는 충격을 받음으로써 세상이 한번 움찔했겠죠. 혹시 잘못 가고 있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움찔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화살을 쏘는 행위인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세상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의 귀를 통해서 노래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시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는 마음에 노래를 담고 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가 들어온 뒤에는 마음에 시를 담고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이러한 노래, 시라든지 이러한 화살, 논리적인 글, 치밀한 그러한 어떤 이치를 따진다든지 원칙을 알린다든지 하는 글은 분명히 세상을 바꾸는구나. 그리고 더구나 이것은 대단히 강하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인간이 말과 글을 씀으로 해서 지금도 그 뇌수술을 할 때 들여다보지 못하죠. 다른 간접적인 방법으로 뇌수술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미지의 구간인 두뇌를 말과 글을 통해서 우리는 단련시켰고 아주 고난이도의 그 논리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습득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인류의 힘이고 바로 이러한 말과 글이 우리의 문명, 문화, 인류의 진보를 앞에서 끌어주는, 그리고 결국은 이게 없으면 알맹이가 없다고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하다. 인간의 힘은 바로 이런 말과 글이고, 말과 글은 두뇌와 같이 한 팀이 돼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과 글이라고 하는 것은 칼이 아니고, 또 뭐 이것을 또 과거에는 펜이 칼보다 강하다 이랬는데, 사실 펜이라는 도구를 동원할 필요도 없죠. 말과 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많이 생각해서 아주 논리적인 그 짜임새를 치밀하고 탄탄하고 힘있게 그 속에 철학과 이념과 신념을 집어넣어서 짜서 세상에 내보내게 되면 이것은 사라지지 않고 이 세상에 머물면서 우리 인간을 진보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롱펠로우의 그 화살과 노래라는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살을 허공에 쏘아 보냈지. 땅에 떨어졌겠지만 어딘지 알지 못했어. 너무 빨리 날아가는 화살을 내 눈이 쫓아갈 수 없었지. 노래를 허공에
띄워 불렀지. 땅에 떨어졌겠지만 어딘지 알지 못했어. 누가 날아가는 노래를 따라갈 만큼 예리하고 강한 눈을 갖고 있겠어. 오래 뒤에 어느 참나무에서 아직도 부러지지 않고 박혀있는 화살을 보았지. 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친구의 가슴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 이것이 1845년에 출판한 헨리 워즈워드 롱펠로우의 시입니다. 21세기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서 공감하고 있죠. 롱펠로우의 주장은 이것으로서 옳았다 하고 검증이 된 셈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